이제 2단원인 처음인 이제 마찰전기, 정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교과서 페이지 수를 확인해 보면 2단원 교과서는 50페이지부터 내용이 시작됩니다. 50페이지 내용이 마찰전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마찰전기가 뭔지 한번 알아볼게요. 마찰전기는 교과서 50페이지를 살펴보면 마찰에 의해 물체가 뛰는 전기를 말해요. 그래서 마찰에 의해 그리고 왼쪽 설명을 볼게요. 교과서 50페이지 왼쪽 설명해 보면 마찰전기는 물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정전기라고도 한다라고 해서 정전기라고 적혀 있는데, 이 정전기가 무슨 뜻이냐면 정지되어 있는 전기란 뜻이에요. 마찰전기는 움직이지 않고 정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찰전기를 만드는 예가 나와 있죠.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마찰전기 만드는 예가 아니라 마찰전기 예로 건조한 날에 마찰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예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에 빛이 달라붙는 거, 가전제품을 바른 걸로 닦을 때 먼지가 다시 달라붙는 것 등이 나와 있어요. 그럼 마찰전기를 만드는 실험이 있었죠. 이거는 우리가 실험 시간에 모두 했던 실험이에요. 그림을 보면 빨대를 하나 넣고 다른 빨대도 이렇게 놨어요. 이거는 이제 지지대죠. 지지대. 지지대 할 수 있게 고무차력 같은 거 클레이로 놨던 기억이 있죠. 그리고 이제 다른 빨대를 넣었는데 얘는 털가죽으로 마찰시킬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기를 띠게 되죠. 이 전기를 띌 때 이 전기 띄는 것과 또 얘도 마찬가지로 털가죽으로 마찰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얘도 전기를 띠게 되죠. 이 전기를 띠는 과정을 먼저 살펴볼게요. 그건 5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5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51페이지 내용이 뭐냐면 마찰전기를 이러한 실험에서 마찰전기를 가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됐을 때 먼저 원자는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있다고 배웠어요. 근데 다른 물질과 서로 마찰이 될 때 마찰을 시키면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의 서로 다른 물질의 차이예요. 어떤 물질은 전자를 잘 얻고 어떤 물질은 전자를 잘 주는 성질이 있어요. 얘가 만약에 전자를 잘 이렇게 준다면 얘는 결과적으로 전자를 하나 더 가지게 되겠고, 얘는 결과적으로 전자가 하나 사라진 효과가 생기겠죠. 얘는 결과적으로 전체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결과적으로 얘는 전체가 플러스 전하를 띨 거예요. 이러한 것은 빨대와 같은 거고, 이러한 것은 털가죽과 같은 것이 됩니다. 우리 교과서에 보면 이렇게 원자핵과 전자가 있는 원자가 마찰해서 전하를 띠게 되는 현상을 대전이라고 한다라고 적혀 있죠. 대전. 그리고 이 물체가 이 원자핵이 아니라 이 물체 전체가 대전이 된 물체를 대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전체가 바로 이 실험에서는 털가죽과 빨대가 대전체가 될 거예요. 그러면 A와 같은 물질,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물체는 보통 빨대와 같은 플라스틱 물체, 털가죽과 같이 플러스 전하를 띠는 대전체도 있는데, 얘는 마이너스 전하를 띨 것이고 얘는 플러스 전하를 띨 거고, 얘는 마이너스 전하를 띨 것이고 얘는 플러스 전하를 띨 거예요. 그러면 서로 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림을 다시 살펴봐서 마이너스 전하를 띤 대전체에 마이너스가 된 빨대를 가까이 대면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회전이 일어날 거고,
마이너스 전할 때인 대전체에 털가죽이 가까이 오면 얘는 서로 당기는 힘 때문에 역시 회전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미는 힘을冲력이라고 하고, 당기는 힘을 인력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점은 플러스와 플러스,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도冲力이고, 플러스와 마이너스 서로 당긴다고 볼게요. 인력이 작용을 합니다. 가속과 비슷하죠. N극과 S극은 서로 당기고, N극과 N극, S극과 S극은 서로 미는데 그런 현상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대전이 되는 이 현상을 가지고 이제 알 수가 있고, 역시 대전이 되는 순서가 우리 교과서 51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대전되는 순서를 우리는 대전열이라고 하고, 순서를 봤더니 털가죽, 유리, 명주, 고무, 플라스틱의 순서다 라고 적혀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얘와 얘를 마찰시키면 얘가 마이너스다, 얘가 플러스로 된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얘는 전자를 잘 주는 물체고, 얘는 전자를 잘 받는 물체예요. 이 명주와 플라스틱을 마찰시키면 플라스틱은 마이너스, 전자를 잘 받고, 명주는 전자를 잘 줘요. 명주가 전자를 잘 주는 물질이라는 게 아니라 얘와 비교해서 명주가 털가죽과 마찰시키게 되면 털가죽은 플러스, 명주는 마이너스 가져요. 그래서 아까 전 그림처럼 전자를 잘 주는 성질이냐, 전자를 잘 받는 성질이냐가 바로 이러한 성질을 가지게 되는, 대전이 되는 그런 순서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물질마다 특징이에요. 물질의 특징. 그러니까 물질의 특징 정도는, 대전열 정도는 기억을 했으면 합니다. 전기력이라고 하죠. 이제 이렇게 전기에 의해서 가지는 힘을 우리는 전기력이라고 합니다. 마찰전기의 전기력은 실제로 전기가 움직이는 전기력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52페이지에 이제 드디어 정전기 유도가 나와요. 정전기 유도는 어떤 것이냐? 먼저 정전기 유도에 대한 실험이 나와 있는데, 플라스틱 막대를, 깡통을 손 안 대고 플라스틱 막대로 깡통을 움직이는 건데, 결론은 정전기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실험이 얘를 알기 전에 여러분들은 먼저 간단한 다른 실험을 할 건데, 그게 바로 검전기라는 것을 가지고 실험을 해요. 검전기가 어떤지 한번 볼게요. 검전기는 어떻게 생긴 물체냐? 금속으로 되어 있는 판이 있고요. 이 금속판에 금속 봉이 있어요. 안쪽에는 축 늘어진 아주 작은 금속 박이 있어요. 그리고 전기를 잘 전달시키지 않는 유리병 속에 보관하는 게 검전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배웠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그냥 설명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금속은 이 안에 자유전자가 되게 많이 있고, 자유전자는 금속 안에서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속이 전기를 잘 이동시키는 도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전체가 가까이 오면 마이너스 대전체가 나타날게요. 그러면 원래 금속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등 자유전자가 랜덤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중성이고,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정기적으로 다 중성이에요. 그런데 대전체가 이렇게 가까이 오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들이 이동을 하겠죠. 조금 멀리. 금속을 벗어날 수는 없어도 가까이 있는 것보다 멀리 있는 게 낫기 때문에, 서로 미는 힘 때문에 이쪽은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많아지고, 상대적으로
마이너스가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대전체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정전기 유도라고 해요. 정전기 유도의 교과서에 써져 있는 내용을 보면 전하를 띠지 않는 금속에 대전체를 가까이 대면 대전체와 가까운 곳에서 대전체와 다른 종류의 전하가 유도되고 대전체와 먼 곳에서 대전체와 같은 종류의 전하가 유도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러한 현상은 정전기 유도다. 54페이지 내용이죠. 그림도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플러스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전자가 이동하고 마이너스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전자가 이동하지만 상대적으로 전자가 많은 곳과 전자가 적은 곳으로 전하가 유도되는 것을 우리는 정전기 유도라고 해요. 이 검전기에서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요. 제가 이제부터 그림을 여러 개 그릴 거예요. 유리병은 편의상 제가 설명을 위해서 생략을 할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전부 다 평상시는 중성인 상태로 정기적으로 골고루 된 상태가 될 텐데 여기에 마이너스 전하가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요 마이너스들은 최대한 멀리 이동을 하겠죠. 최대한 멀리 이동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증가가 되겠죠. 문제는 이곳의 문제예요. 이곳은 정기적으로 중성이었는데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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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로 가진 얇은 금속박이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들끼리 서로 밀어내겠죠. 그래서 벌어지는 효과가 나타나죠. 그림을 완성시켜 보면 마이너스 대전체가 옴으로써 금속판은 플러스로 정전기가 유도가 되고 금속박은 마이너스로 정전기가 유도가 되고 벌어지게 되죠. 재밌는 점은 우리는 이 사실을 배워서 한 거지 실제 물체로 마이너스가 있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혀 모르는 물질을 여기에 뭐가 있는지 몰라도 가까이 되면 이게 벌어지게 되면 아 이게 대전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그런 기구예요. 그래서 이거를 검전기라고 해요. 전기가 정전기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할 수 있다는 뜻에서 검전기라고 하죠. 그래서 검전기가 많이 벌어지고 적게 벌어지고를 한번 볼게요. 이 대전체에 전하가 많이 있으면 이거 더 많이 벌어지겠죠. 왜냐면 많이 갈 테니까 전자가 마이너스가 조금밖에 없으면 마이너스가 조금만 가겠으니까 조금만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 플러스로 오면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로 오면 예를 들어서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요. 벌어질 텐데 어떻게 벌어지냐? 플러스로 오면 여기는 마이너스들이 이쪽에 있는 마이너스들이 일로 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로 되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남아 있으니까 플러스로 돼서 대전이 되겠죠. 결론적으로 대전량이 많으면 벌어짐이 넓어져요. 대전량이 적으면 벌어짐은 좁아지겠죠.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를 벌어지는 것만은 알 수가 없어요. 벌어지는 것만 알 수가 없지만 얘가 하나로 대전이 되어 있다면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같은 종류의 전하가 있는지 다른 종류의 전하가 있는지를 알아내는 즉 플러스 전하가 있는지 마이너스 전하가 있는지 알아내는 검전기를 알아내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검전기를 의도적으로 마이너스로 대전이 시켰고 마이너스 전하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마이너스 전하는 서로 멀어지려고 가겠죠? 그래서 더 벌어지는 현상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마이너스로 대전된 것에 플러스가 오면 얘는 일로 가겠죠? 그래서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검전기를 의도적으로 정전기 유도에 의해서 다른 전하를 사라뜨려 버리고
이렇게 한 종류로 전하를 대전시킬 수가 있는데, 플러스로 대전되던 마이너스로 대전되던 알고 있다면 모르는 물체가 어떤 전기로 대전되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전기 유도가 기본적으로 검전기라는 기구를 이용하는 거고, 그 검전기라는 기구에 의해서 정전기 유도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검전기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검전기 실험을 해봤습니다. 검전기 실험을 통해서 검전기가 어떤 식으로 전하가 많아지고 적어질 때 정전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되는지 알려줬고, 또 하나 이 정전기 유도 혹은 검전기, 정전기를 사용하는 예도 나와 있어요. 주유소의 정전기 방지 패드나 공기청정기 복사기, 터치스크린 등등이 모두 정전기와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는 그러한 도구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보면서 알아냈으면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맨 처음 만화에 나왔던 그 설명을 한번 볼게요. 캔이 있는데 마이너스로 대전된 막대기가 있다면 이 막대기에 가까운 이 알루미늄 캔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철이고 알루미늄이니까 이거 금속이잖아요. 그래서 이 금속에 플러스가 가까이 유도가 되고 마이너스가 가까이 유도가 되겠죠. 그러면 이 플러스가 얘와 더 가까이 있어서 얘가 이쪽으로 가고 싶은 힘에 의해서 이게 굴러갈 거예요. 문제는 굴러가면 플러스가 일로 그냥 가느냐가 아니라 플러스는 여기 있으려고 다 하겠죠. 얘 때문에. 가까이 유지만 그대로 시킨다면. 그래서 캔의 입장에서는 캔은 이렇게 굴러가지만 플러스 전하는 계속 이쪽에 유도가 되고 마이너스 전하는 계속 이쪽에 유도가 되는 전하의 위치는 전하의 상대적 위치 그대로지만 캔에서는 이 전하가 또 움직이겠죠. 전하는 이쪽으로 움직여야 되겠 전하는 이제 이쪽으로 움직여야 되겠죠. 굴러가는 게 반대니까. 다시 제가 화면에 안 보였네요. 다시 설명을 해보면 상대적으로 항상 마이너스가 된 플러스 막대가 가까이 있으면 이것은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항상 유도가 돼야 되고 얘는 항상 마이너스가 유도가 돼야 되는데 이게 굴러가잖아요. 그러면 전하들도 상대적으로 항상 움직이게 되는 그러한 현상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캔 안에서는 전자들이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전자들의 움직임을 다음 내용으로 전류란 것을 배웠으니까 그것과 연관시켜서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류 파일도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